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그 총리 사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건 이미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조 바이든이 네타냐후를 이스라엘 총리 자리에서 내쫓기 위해 여러 가지 뭐 구상과 작전을 짜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내부 인사, 특히 전시 내각의 한 사람을 이용해서 내부 균열을 꾀하고 있다, 기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부 균열을 기획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IDF 참모총장이죠. 할레비 총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어요. 네타냐후 총리한테. 무슨 얘기냐. 가자 전쟁 이후에 전후 통치 전략 부재로 가자 북부에서 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전투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전략적인 그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해 달라 하면서 이제 들이받고 싸운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총리와 전시내각 전략회의에서 왜 전후 처리 전략을 논의하거나 상정하지 않느냐 라면서 이제 할레비 총장이 들이받았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 유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싸운 내용 노출력이 지금 공개가 돼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다현 PD가 얘기했던 갈란트 국방장관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보 수뇌부 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주장은 바이든의 어떤 종전 처리 방안에 어떻게 보면 기우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른바 IDF 및 안보 제도권이라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IDF 참모총장, 그 다음에 갈란트 국방장관, 그 다음에 간즈 청백당 대표, 그 다음에 아이젠코트 또 전시내각 그 배석 임원, 그 다음에 신바트 국장, 국내보안청이죠. 여기도 모두 출구 전략 부재로 네타냐후를 성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이 뭐냐? 앞서 보도에서 설명해드렸지만 하마스 박멸은 불가능한 목표, 제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질 송환이 더 시급한 현실적 목표. 그다음에 하마스와 빨리 종전을 받아들여야 된다. 현지에서는. 그리고 하마스 퇴치는 장기 과제로 미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전후 통치 방어만 놓고 보면 바이든 행정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바이든 행정부도 라파 공세 비현실적이고 인질 소환 협상이 성사되면 곧바로 종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국가 해법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걸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현지 보도도 따르면 안보 제도권은 이미 미국 출구 전략으로 이제 기울고 있다라고 이제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후 처리 방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 뭐 이국가 해법을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모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파타가 관리하게 하면서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전혀 개입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이제 미국의 구상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하마스가 전혀 개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 파타가 이제 PA 당국의 수권 세력이죠. 그러니까 창립 30년 이후 지지율이 최하위예요. 수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보면 내부적으로 이제 거의 서한지구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거의 뭐 더블 스코어가 아니라 7대3, 8대2로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대외 신인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국제사회나 이유도 현재와 같은 피해 당국으로는 가자 통치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이제 개혁과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내 국제적으로도 신인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PA 당국이 통치 수권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마스한테 잡아먹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비슷한 주장이 나왔어요.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 하마스가 헤즈볼라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레바논을 통치하는 거는 헤즈볼라거든요. 근데 아무런 관직이 없어요. 공식 직함이 없고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다 이제 행사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공식 직함이 없으면서.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뭐라고 공약을 했냐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통치 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배후에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이 비슷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레바논 같은 경우는 장관 내각 인사가 다 있어요. 총리는. 그런데 다 일종의 우리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일종의 바지사장이고 실소유 주자는 헤즈볼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게 만약에 요런 모델로 그대로 가져가면은 이제 가자지구에서는 피해 당국이라는 이제 뻔질한 뭐 통치 정부는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누구냐 이제 하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 민초들 팔레스타인 민초들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공식 직감 없이 이제 인사권의 정책을 막 행사하고 테러도 해요. 근데 책임은 안 져. 그냥 장관만 갈아 끼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장기 테러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현지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그 아까 일부에서 이다희 PD가 튀르키예에 1,000명의 지금 하마스 대원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직도 죽지 않고 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가자 지구에 남아 있는 그 하마스 잔당들을 괴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전쟁을 끝내면은 분명히 가자 지구에 남아 있는 하마스와 튀르키예 1,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튀르키예만 있겠냐고요. 그렇죠. 여러 나라에 지금 하마스들이 뿔뿔이 흩어져 그 카타르에 있던 그 뭐 시나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한이에 칸예. 이런 사람들 지금 뭐 다른 나라로 물론 도피해 있지만 어딘가에 다 남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자 지구에 영향력을 안 미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그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작년 그 10월 7일 날 그 하마스의 대학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두 국가의 법은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는 하마스 잔당들을 모두 없애기 전에는 뭐 가자지구 전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까? 네타냐후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이스라엘 국민 전체 적게는 70%, 많게는 90%, 90%가 이국가 해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안도 아직은 구체화되진 않았어요.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닌데 지금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큰 방향성이 이미 정해졌는데 그게 뭐냐. 가자 지구의 피해는 무조건 배제. 피해 당국, 파타 당이고 하마스가 안 돼.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 통치는 누가 하냐? 순위파 국가들이 가자 통치 관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하마스 잔존 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터키에도 이제 그 되게 군사 조직이 있고 해외 각지에 지도부 뭐 테러 조직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IDF가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안보 책임이나 작전 통제권은 IDF가 쥐고 있고 통치는 순위파 국가들이 해다오라고 언듯이 싹 그 제3의 그 미국의 어떤 특정 방송에서 그걸 얼개를 좀 소개를 했어요. 그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순위파 국가 중에 사우디는 아무런 발표를 안 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치고 나왔죠. 우린 그 안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외무부 장관이 성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자체는 이제 피해 당국 완전 배제가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그 바이든의 추구 전략과 네타냐후의 추구 전략이 정면충돌하고 있는데 네타냐후의 추구 전략이 곧 이스라엘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그 네타냐후와 국민을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언론에서 자꾸 극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다 틀린 얘기고 다 일반 국민 정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극우로 해석하려면 할 말은 없으나 그게 네타냐후 개인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 이런 아주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알아서 그럼 내가 알아서 양보할게 이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그 미국의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를 그 자리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내부 인사를 찾아서 그 일에 소위 말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 같은데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아까는 제가 듣기로는 그 요아브 갈란트하고 뭐 저 할레비도 막 지금 뭐 신베트 국장 들이받고 있다 네타냐후한테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입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의 눈에는 일단 바이든의 시선에서 한번 보자면은 하마스보다는 네타냐후가 더 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마스보다는 네타냐후. 왜냐하면 그 바이든이 설계하는 중동 질서, 이란 중심의 재설정에 뭐라고 해야 되나 모난 정의 네타냐후예요. 네타냐후 없으면 세상 편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죠. 그랬기 때문에 네타냐후를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돼. 오케이, 제거하면 누가 대체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안보 제도권이 수뇌부들이 들고 일어난 것인데 그 트로이 목마, 그 이른바 이제 방울을 달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왜 그 사람이 낙점된지 배경을 좀 이스라엘 현지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소수정의 엘리트가 이끌어가는 사회예요. 사실상 되게 소수인데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내 극자 제도권 엘리트들, 그러니까 사법부, 금융, 재계, 군 안보 제도권,
언론까지 포함해서 미 민주당 극자 세력과 오랜 미러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받고 이스라엘 국익보다는 특권 보장에 더 혈안이 돼 있어요. 권력 유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도 정적 네타냐후 제거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빌어서 이제 네타냐후 제거하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외신 보도를 통해서 뭐 이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제 워싱턴 포스트도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그 극자 소수정의 엘리트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 지난해 초 사법개혁 파동 이쪽에서 난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인질 송환 종전 반대 반정부 집회도 이 단체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 행사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얼굴 마담이 누구냐? 배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럴듯한 뭐 이상한 쭈구리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좀 남들이 봐도 번듯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주연 배우가 바로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미지는 이래요. 강력한 안보 이미지. 왜? IDF 총장 출신이거든요. 이분도. 그 이스라엘의 실패한 안보 정책 20년 안보 정책 총책임자 이 사람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이미지 자체는 또 기골이 장대예요. 그래가지고 신중한 언행, 이른바 전략적 무호성으로 포장되는 사려 깊은 정치인으로 포장되고 있어요. 막 약간 네타냐후는 막 트럼프에 비교되고 막 막말하고 막 이런 이미지 이게 해놨다면 굉장히 신중한 이제 안보 지도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언론에서 외신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벤그비르하고는 정반대죠. bengur 우리의 귀염둥이죠. 우리의 귀염둥이지만 그 급은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름답게. 근데 이런 간츠 대표도 정치적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국가 해법에 대한 모호한 태도. 그러니까 주요 쟁점에서는 다 이게 뭉개고 이게 피해가요. 일종의 뭐 간보기처럼 중도 세력의 전형적인 형상이죠. 그다음에 하마스 방문에 대한 목표도 끝에도 앰비규리 그냥 잘 모르겠어 이상하게 넘어가요. 항상 이런 게 최대 약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초의 그 정치적 압력을 이겨내기는 좀 힘들다고 보는 게 정설인데, 근데 여기서 또 바이든이 나서기 시작했죠. 간치 일병 구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가 보도해드렸지만 갑자기 사우디 국교정상화를 갖다 띄운 거예요. 블링컨 장관이 또 와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사우디 국교정상화가 조건부가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조건으로 이걸 해주겠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국가 인정이 미국 애들도 보기에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이게 포장을 해야 돼. 그게 사우디 국교 정상화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간치 일병 구하기에 이제 나서고 있는 건데, 이를 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 이제 안보 전문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치를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은 당시에 당대의 패권 세력인 로마 제국하고 결탁해서 정적을 제거한 역사가 있어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미국이죠. 그러니까 간치랑 똑같아요. 간치도 네타냐후 정적을 제거하고 있어 미 바이든의 행정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중봉기가 끊임없이 일어났죠. 아까 이대현 PD가 소개해준 대로 슬슬 보이고 있죠.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 구호트럭 막아서고 이런 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민중봉기가. 왜?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민초가 나서야죠.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헤롯 왕이 로마가 결탁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 정적을 제거하다 보니 민중봉기로 이어졌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사태가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핵심 이적 표정 사건인 2차 성전 파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차례 또 대규모 민중봉기가 있고 결국엔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체가 됐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이 피절인 그 기억이 어디서 출발됐냐? 헤롯 왕부터 시작했는데 곧 동일한 조치를 행태를 지금 간치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쟤는 헤롯 왕의 환생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헤롯 왕은 우리한테는 뭐 이완용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라임이 있는데 그게 2차 성전 파괴 같은 똑같은 이적적인 사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베니 간츠를 헤롯의 환생이라고 보는 거는 누가 그렇게 그 외국의 학자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조현영님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변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헤로디언이라고 표현해요. 헤로디언 띠오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쫙 설명을 해요. 그 전략을 그 실패한 걸 또 쓰고 있다. 근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베니 간츠는 같은 동족이란 말이야. 그런 차이는 있어요. 볼 수도 있겠죠. 뭐 하고 들어가면은 뭐 항상 뭐 외부 세력이 토착 외구라 볼 수 있겠죠. 야, 그래도 베니 간츠를 헤롯에 비유하는 거는 너무 띄워주는 것 같은데, 베니 간츠를. 그러니까 그 베니 간츠를 띄워주기라기보다는 이제
그 결과값이 이스라엘 패망에 이른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76주년 건국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분석이 있죠. 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분석.